화면을 열었는데 합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영 크리스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합격수기 1탄에 이어서 2탄 합격수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일반 편입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 편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실 만한 고충이 바로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커뮤니티에 보면 고시 관련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테리우스 위편사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김영편입이라는 인강 사이트 등에서 주로 정보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여기서 합격수기도 읽고 또 중고로 교재도 구매하고 또 스터디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름 알차게 얻었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7개월 동안 약대만을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치대에 진학에 대한 생각이 사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기학 붙고 나서는 그냥 이제 난 약대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무면접 대학을 두 곳을 썼다 보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반 편입에 재미삼아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약대가자 사이트에서 보니까 단국대학교에서 그때 최초로 9명 정도의 인원을 치대에서 일반 편입으로 뽑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 서류를 넣어보자 이렇게 됐고, 한 군데를 더 쓰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권에 메디컬에 강한 대학, 그러면서도 8명 정도 뽑는 그런 경희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 합격했을 때 진짜 온 세상이 저를 상대로 두고 몰카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1차 합격 발표 났던 시점이 아마 1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제가 과외가 있어서 과외 수업을 다 끝내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1차 발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뭐 당연히 떨어졌겠지 이러고 딱 화면을 열었는데 합격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동시에 이제 곧 면접을 봐야 할 텐데 하는 약간의 걱정, 그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저의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토익이나 탭스 성적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토익 사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탭스도 저 계속 막 400점대 초반?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탭스 점수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지원 당시에 우리나라 나이로 26살이었어요. 많이들 나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같이 편입한 우리 8명 동기 중에서도 보면 지원 당시 나이가 23살인 친구들이 3명 정도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90년대생인 분도 계실 정도로, 네, 정말로 다양한 나이대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실을 키우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점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학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94점 정도 되었고요. 전적대학교도 막 서포카 아니면은 안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 전적 때 SSH라고 하면은 아마 알아들으시겠죠? 다만 저는 증빙 서류는 10개를 꽉 채워서 냈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생물 심포지엄 학회도 있었고,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랩실 인턴, 그리고 마라톤, 그리고
이메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진행한 HPLC와 GC 교육, 그리고 EDX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들었던 하버드대학교 강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생물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국 대학생이 모여서 매주 논문을 읽고 스터디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방학 동안 몰두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학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컬 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이 바로 CPR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주변과 가족과 그리고 오늘 만난 타인일지라도 심정지로 위험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작은 도움이나마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랩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세대학교 양리학 교실에서 오가노이드 자체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값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제 19회 여성 마라톤이라고 하는 마라톤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10km 정도 굉장히 짧은 단거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HPLC, GC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시료의 정성 정량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도 했었는데, 마침 제가 피트 시험을 응시하고 한 3일 뒤부터 시작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등록을 해놨었습니다. 이공계열, 특히 생물이나 화학 쪽 전공자 분들이 QC나 QA 직무 쪽으로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이들 따는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각종 그때 제가 찾아봤었던 링크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들었던 강의 같은 경우는 한 13일차 정도에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고, 한 강의당 한 적어도 8에서 9만 원 정도의 비용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 이후에 퀴즈를 풀게 되는데, 그 퀴즈 점수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어야 수료를 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퀴즈도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를 굉장히 많이 채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진짜 조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자소서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봉사 시간을 많이 본다고 하는 학교들은 다 그래서 걸렀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P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해드리자면 경희대학교 GP는 쉬웠던 것 같고, 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가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쉬웠었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는 거의 추론 문제가 없었고, 거의 단답형 개념만 묻는 문제들이 대다수였고요. 또 화학 같은 경우도 일부 네 자릿수까지 계산하라는 문제 제외하고는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서 나오는 카이 제곱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에서 카르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유기 반응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되면서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문항 수가 60문항인데 주어진 시간은 100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압박도 심했고, 실제로 저도 한 5문제 정도는 그냥 생짜로 찍었던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면접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었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인성 위주의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주로 물어보셨냐면, 맨 처음에 1분 자기소개를 시키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연구와 임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힘들 텐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다 해낼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었습니다.
반면에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식형 문항들도 여쭤보셨었는데요. 전국대학생 생물학 심포지엄에 참여했을 시점에 지도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 면접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심포지엄에서 어떤 걸 배웠느냐,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잘 되살려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골수세포 표면에 있는 트램프 수용체가 배식세포를 더 생성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가 없게 되면 세포 속의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배식세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체인성 내질환이 점점 가속화된다. 이런 원리를 설명드렸고 또 CX3C의 원이라고 하는 그런 페탈카인계열 억제인자가 평상시에 미세교세포를 통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억제인자가 없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글리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가 사살된다. 이런 기전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유전학이라고 하는 전공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후성 유전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경 독소에 의해서 신호 전달이 되어서 H가 원이 터지게 되면 페이스메님 원의 발현이 억제되어서 감마 시크릿테이지가 감소하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많이 생성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길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다 약대에서 썼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진로만 조금씩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사가 되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약학 관련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제 진로를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치대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랩실 인턴을 하면서 배우게 된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기술을 구강암감면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접목시켜서 환자분들을 임상적으로도 치료하고 치아나 뼈에 재생 가능성이 있을지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대학별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GPA 30, 공인영어 30, 서류 40이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그리고 면접이 30 이렇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건양대 의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적인 GPA가 200, 그리고 전공 기초고사가 4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600, 면접이 400 이렇게 반영됐다고 합니다. 공인영어 탭스를 보는데요. 9탭스 기준으로 850을 최소 커트라인으로 잡고 있고 또 지필 시험에서는 생물 문항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합격하게 된 경희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영어 성적을 보던 것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100% 생물화학 문항으로 출제된 지필 평가로 반영이 되게 되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필답고사가 600, 서류평가 200, 면접평가 200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신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는 한 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면접이 50, 그리고 전공 기초시험이 60,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이 90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지필에는 생물 문항이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학과 같은 경우도 1단계 전형이고 필기고사 60, 그리고 서류가 40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가톨릭대 대가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가대학교는 1단계에서 공인영어 40, 그리고 전공시험이 60 들어가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 그리고 면접이 30 이렇게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량되면서 지필대학의 대명사로서 기출문제도 공개가 되어 있고 문제 수준도 피트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를 준비를 하면서 곁가지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수강 능력 100, 그리고 2단계에서 수강 능력 70, 면접 30 이렇게 반영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시험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1단계에서는 전공이 50이고 학업 역량 25, 서류 25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가 70, 면접이 30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 지필시험 1단계에서 보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많은 과목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생물학이나 의학물리, 사람 발생학, 그리고 화학을 보게 되는데 특히 어려운 것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발생학 빼고는 피트에서 공부했던 지식으로 모두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겁을 먹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광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비슷하게 대표적인 정량대로 유명하죠. 영어 시험과 생물, 화학, 유기, 지필로만 뽑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공이 200이고 공인영어가 200으로 딱 그 정직하게 반반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필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생물 같은 경우는 추론형 문제보다는 암기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화학 같은 경우도 표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보다는 계산형 문제에 더 집중한 느낌입니다.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반응이 나오겠지만 특히 유기2와 분광학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뉴탭스 공인영어 성적 40, 그리고 전적대 GPA 30, 그리고 면접을 30 이렇게 반영을 하는 대학교인데요. 탭스 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합격자 평균 탭스가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탭스 평균이 570점 정도 가량 된다고 하고요. 학벌이 높아야 지원을 해볼만 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전공시험 80, 서류 20이 반영이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120, 면접 80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생화학 과목을 본다고 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전공 기초가 100이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이 60, 서류가 30, 면접이 10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필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 화학 과목이 출제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충북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GPA 30, 공인영어 30 이렇게 반영이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60, 그리고 면접 20, 그리고 전공 필기가 20 이렇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 생화학 과목이 출제된다고 하는데 시험을 꽤 잘 봐야 하는 학교이고 또 최소 95 이상의 매우 높은 학점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원했으면 떨어졌겠네요. 다음으로 한림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가 40, 그리고 GPA가 30, 그리고 공인영어가 30 이렇게 반영되고 또 2단계에서는 1단계가 80, 그리고 면접이 20 이렇게 반영됐다고 합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서류대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높고 또 연구 경험이 다양하다면 써볼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편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전형이 또 매년 바뀌기도 하고 모집 인원도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전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각 학교의 입학처에 자주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예비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스펙들에 너무 연연해하기보다는 내가 쌓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실력과 내공을 키우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량 점수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생물과 화학 과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 두셔서 고득점을 확보해 두신다든지 하는 전략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지금 연구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다 하시면 우선 논문을 쓴다거나 하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가볍게 방학 중에 잠깐이라도 랩실 인턴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운 좋게 합격하게 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화이팅!